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의 고급 필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 A2부터 H40 영역에서 판매 일자가 홀수 달이고 그 다음 주말에 해당한 데이터에 상품명부터 수량까지 필요한 필드만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제2부터 제3 영역에 입력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제시된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할 거라서 필드명을 저희는 임의로 조건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제3셀에다가 함수를 이용하셔서 조건을 작성하는데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합니다. AND 함수를 사용하실 거고요. AND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조건은 판매 일자가 홀수 달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홀수입니까? 라고 isAdd라는 함수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달을 추출하기 위해서 month 함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데이터가 있는 판매 일자 A3셀을 선택하고 A3셀에서 월을 추출한 다음 그 달의 데이터가 홀수입니까? 라고 가로를 닫아 주시고요. 두 번째 판매 일자에 요일을 구한 값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요일을 구하는 함수가 weekday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weekday 함수는 판매 일자에 가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1, 2, 3, 4 표시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리턴 타입을 2라고 입력하시면 월, 화, 수, 목, 금 1, 2, 3, 4, 5입니다. 그럼 6과 7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크거나 같습니까? 6이라고 준다면 토요일과 일요일에 해당한 조건을 작성할 수 있고요. 이제 AN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을까요?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하다면 상품명과 소분류명과 판매일자. 그럼 일단 두 개를 선택하고 컨트롤 C, 제6셀에다가 컨트롤 V. 다음은 판매일자, 그 다음에 판매 단가, 수량. 선택하시고 컨트롤 C, L6셀에다가 컨트롤 V 합니다. 그래서 문제 제시된 필드명, 상품명과 소분류명과 판매일자, 판매 단가, 수량 되셨다면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셔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A2부터 H40까지. 근데 지금 범위가 H28셀에서 깜빡깜빡하네요. 그럼 다시 한번 전체 범위를 A2부터 H40입니다. 라고 범위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건 범위는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셨던 제2부터 제3을 선택하시고 다른 장소의 복사 위치에 오셔서 아까 작성해 놓으셨던 추출하고자 한 필드명이 있는 제6부터 N6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상품명과 소분류명과 판매일자, 판매 단가, 수량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고급 필터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고요. 고급 필터 문제의 배점은 5점입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조건부 서식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문제를 작성하실 때 항상 문제에 제시된 시트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급 필터와 조건부 서식을 같은 기본 작업 다시 1번에서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처럼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는 시트가 따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제시된 시트를 꼭 선택하시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서식을 지정하고자 합니다. A3부터 E35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포함하지 않는 데이터 A3부터 시작해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홈에 가셔서 스타일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합니다. 새 규칙을 클릭하신 다음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클릭하시고 문제 제시된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명에 가서
B열의 데이터 상품명에 가서 녹이라는 글자를 포함하면서요. 매출액이 하위 12보다 작은 행 전체에 대해서 이제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시된 함수를 봤더니 두 개 조건에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and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녹이라는 글자를 상품명에 가서 찾을 때 몇 번째 시작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라고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 위치를 구하면 숫자가 해당된 데이터가 있다면 숫자 몇 번째 있습니다 라고 뭐 1이든 3이든 5든 어떤 숫자가 반환이 될 거고요. 없다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숫자가 반환이 됐습니까? 그럼 is number라고 물어봅니다. 아, 시작 위치가 숫자로 나왔습니까? 그럼 숫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매출액에 대해서 스몰 함수를 통해서 하위 12에 해당한 값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두시고 그 다음 함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등호를 입력하겠습니다. and라는 함수가 필요하죠. and 그 다음 숫자입니까? is number라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직접 조건부 서식에서는 함수명을 오타 없이 정확하게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다행히 문제에 함수명이 제시가 되어 있으니까 함수명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숫자입니까? find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글자를 찾을 건데요. 녹이라는 글자를 찾고자 합니다. 라고 녹이라는 글자를 입력하고 어디서 녹을 찾을 거냐면 상품명에 가서 보석 녹차 이렇게 녹이라는 글자가 있네요. 녹차 이렇게 이런 데이터에 그래서 B3셀을 클릭하면 B3셀을 클릭하면 절대 참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B열에 있지만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B열만 고정하시고 find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그러면 현재 첫 번째 B3은 녹이라는 글자, 녹차란에서 녹자는 세 번째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구해지겠죠. 숫자입니까? is number에 대한 함수 가로 닫아주시고요.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작성이 끝났다면 쉼표. 두 번째 매출액의 데이터가 있는 이 3셀을 선택하되 2열에 있고요. 3, 4, 5, 6 행의 위치는 달라질 겁니다.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열을 고정하신 다음 하위 12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른쪽에 하위 12에 해당한 값을 구할 건데 그 값보다 작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스몰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하위 12에 해당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2, 3부터 아래쪽까지 수식을 쭉 드래그 하셔서요. 범위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쉼표 10번째 해당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라고요. 숫자 10을 입력하시고 스몰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다시 한번 an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셔야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작성한 함수에 대한 가로 닫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문제에서 제시된 서식은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울인 꼴, 밑줄은 실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자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자주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서 확인 버튼 누르셔서요. 제시된 내용을 잠깐 봐보시면 상품명에 가서 녹이라는 글자가 포함이 되면서 매출액이 하위 12보다 작은 데이터, 적은 데이터에 대해서만 서식이 기울인 꼴과 실선과 글꼴 색깔 자주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문제도 배점은 5점입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의 두 번째 내용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클릭하셔서 페이지 레이아웃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2부터 H52 영역을 인쇄 영역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A2부터 H52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서 인쇄 영역 설정을 클릭합니다.
이 행과 A열이 모든 페이지에 반복되도록 인쇄 제목을 클릭하신 다음 반복할 행을 이 행을 선택하고 반복할 열을 A열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 행과 A열이 모든 페이지에 반복되도록 인쇄 제목을 설정하고 행열 머리글과 메모를 인쇄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트 탭에서 행열 머리글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메모에 가서 현재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트에 표시된 대로 인쇄하겠습니다 라고 시트에 표시된 대로 라고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나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설정하도록 하겠고요. 인쇄 방향, 페이지에 가셔서 용지 방향을, 인쇄 방향을 가로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용지 방향을 가로로, 그 다음 페이지 가운데 맞춤은 가로 가운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로 가운데 여백 탭에 가셔서요. 페이지 가운데 맞춤에 가로를 체크하시면 가로 가운데 인쇄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머리글 바닥글을 클릭하셔서 머리글 영역을 머리글 선택을 하는데 잠깐 항상 클릭하시기 전에요. 문제에서 짝수와 홀수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거나 첫 페이지를 다르게 지정하거나 라는 언급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머리글 편집 누르겠습니다. 왼쪽에다가 정화 사업이라는 텍스트를 입력하실 거고요. 정화 사업이라고 입력하는데 입력한 이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가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가라고 되어 있는 아이콘 모양을 클릭하셔서 기울인 꼴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머리글에 대한 작업이 다 끝나셨으면 확인 버튼, 바닥글 편집을 클릭하신 다음 바닥글의 오른쪽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페이지 번호를 입력할 건데 가로가 하나, 둘 입력하시고 페이지 번호 삽입, 다시 가로를 하나, 둘 입력하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형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주의할 거, 아까 F2셀에 페이지 나누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F2셀을 선택하고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 페이지 나누기 삽입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 다시 한번 A27셀을 선택하셔서 A27셀을 선택하신 다음 페이지 나누기에 페이지 레이아웃에 가셔서 나누기에 페이지 나누기 삽입하셔갖고 문제에 나와 있는 페이지 나누기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레이아웃 설정하는 문제도 배점은 3점이고요. 마찬가지로 문제에서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시트명을 꼭 확인하시고 문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계산 작업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서요. 예약 아이디와 시간 유형과 표 2를 활용하여 결제 금액을 찾아서 H3부터 H34 영역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약 아이디의 왼쪽 두 글자를 이용해서 표 2에 가시면 DT 아니면 TT라고 되어 있네요. DT라는 건 일일권이고 TT는 시간권입니다. 라고 왼쪽 두 글자를 이용해서 일일권과 시간권을 구분할 거고요. 시간 유형을 이용하여 시간을 참조해서 오른쪽에 시간을 참조해서 2시간, 4시간 이렇게 시간을 참조해서 자유석의 금액을 찾아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H3에다 커서를 갖다 놓고요. 실제 저희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자유석에 있는 금액을 찾아다가 표시할 겁니다. 인덱스 함수를 통해서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인덱스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자유석의 금액입니다.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영역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심표. 그 다음 자유석에 가서 몇 번째 행입니까? 라고 행의 위치를 넣어 주실 건데요. 행의 위치는 매치 함수를 통해서 행의 위치를 넣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주의하실 거, 다른 시험 유형과 조금 다르다고 하면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몇 번째 행입니다 라는 값을 구할 건데요. 그냥 조건을 찾을 범위가 우선 예약 아이디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이 M 영역에 가서 M4부터 M12 영역에 가서 같고요. 두 번째 시간에 해당한 데이터는 시간 유형에 가서 데이터를 가져온 값이 우리 N4부터 N12 영역과 같습니까?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행에 가서 자유석을 가져오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true,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하면 true. true라는 거는 숫자로 바꾼다면 1이잖아요. 1 곱하기 1을 했을 때 첫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그러면 true 곱하기 true. 그럼 결론은 1이란 숫자입니다. 그래서 1이라는 값을 찾고자 합니다. 라고 숫자 1을 입력하시고 두 가지 조건을 곱하기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실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모두 만족하면 1이란 숫자가 구해질 거고 그래서 1이란 숫자를 찾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실 거고요. 매치 함수 안에서 우리는 숫자일 때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따라서 1, 마이너스 1을 넣었는데 지금처럼 정확하게 1에 해당한 값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0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매치에 대한 가로를 닫고 인덱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되는데 이제 안쪽에 조건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약 아이디에 가서 왼쪽에 두 글자를 추출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요. 우선 M4부터 M12 영역의 데이터가 F4 눌러서 절대참조 같습니까? 왼쪽에 두 글자와 같습니까? 왼쪽에 두 글자는 현재 작성하고자 한 행의 예약 아이디에 가서요. 두 글자를 추출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시간 유형입니다. 시간 유형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같습니까? 시간 유형과 같습니까? C3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면 true가 나올 거고 true는 숫자 1이니까 1 곱하기 1에 해당한 값에 만족한 데이터 행의 위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매치 함수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현재 DT9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DT면서 9에 해당한 자유석은 8,000원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다른 부분들도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표 1에서 시간 유형과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 이벤트를 이용하여 I3부터 I34 영역의 누적 남은 시간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제 보시면 시간 유형, 왼쪽에 갔을 때 시간 유형, C열에 입력된 시간 유형 마이너스 가로 열고 퇴실 시간 마이너스 입실 시간 더하기 이벤트 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시간은 신규 가입, 생일 월간에서 그 안쪽에 숫자가 있는데요. 이벤트 시간이 비어 있지 않으면 이벤트의 하이픈 다음에 있는 시간을 이용하고요. 비어 있으면 0으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 유형과 이벤트 시간은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 형식처럼 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으로 환산한다라는 건요. 나누기 24를 해주시면 시간으로 값을 변환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계산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 작성하신 다음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하셔 가지고요. 해당된 데이터를 시간 분 형태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일일 1시간 10분이다 라고 하면 일일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24시간에 1시간이니까 25시간입니다. 그래서 25시 10분이라고 콜론을 이용해서 시간과 분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텍스트 함수부터 작성을 해볼까요? 텍스트라고 입력하시고 텍스트는 숫자를 통해서 값을 구할 거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시간과 분을 표시할 건데요. hour, 그 다음에 minutes라고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단 여기에서요. 남은 시간이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남은 시간. 남은 시간이라고 하면요. 지금처럼 hour, 뭐 대소문자 상관없어요. 대문자를 넣으셔도 되고 소문자를 넣으셔도 되는데 현재처럼 ha.mm이라고 입력하면 남은 시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1일 1시간 10분이었는데 25시 10분이라고 나오지 않고 1시간 10분이니까 그냥 1시간 10분으로만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 누적 남은 시간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이럴 때는 누적 시간을 표시할 수 있도록 시간 부분에 해당한 기호를 대괄호로 묶어서 표시하시면 누적 시간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형식을 작성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계산식을 남은 시간에 대한 계산식을 작성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유형의 값에서 시간 유형이 있는 C3셀을 선택하고 시간 유형은 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슬래시 24 나누기 24로 계산하신 다음 마이너스 가로 열고 문제에서 퇴실시간 마이너스 입실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퇴실시간이 있는 F3에서 마이너스 입실시간이 있는 E3을 마이너스 하시고요. 다시 한번 더하기 할 겁니다. 이벤트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벤트 시간에서는 비어 있다면 그럼 비어있다라는 거는, is 블랭크라는 함수가 있나라고 봤는데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용한 함수는 텍스트 함수만 쓰셨고, if와 mid와 find 함수를 이용해서, 비어있다면 이란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if, 만약에요, 왼쪽에 이벤트 시간에 갔더니 비어있습니까? 공백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조건을 줄 겁니다. 만약에 공백과 같습니까? 라고 먼저 주셔도 돼요. 같지 않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같습니까? 공백입니까? 그렇다면 0이고 그렇지 않다면 계산식을 작성하셔도 되고요. 또는 반대로 저희는 공백과 같지 않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true와 false에 해당한 값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요. 공백과 같지 않다면 공백이 아니라면 비어있지 않으면 시간이 비어있지 않으면 이벤트에 가서 하이픈을 찾아가지고 그 다음에 있는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미드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텍스트 이벤트에 가가지고요 찾을 거예요. 하이픈이 있는 글자를 찾을 거예요. fin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빼기라는 기호를 찾을 거고요. 그 빼기를 어디서? 이벤트에 가셔서 찾을 겁니다. 그 다음 find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하이픈 비어있지 않다면 빼기라는 기호를 찾죠. 리뷰 1시간이면 빼기는 3번째 있습니다. 친구 추천이면 5번째 있습니다. 라고 구해지는데 저희는 그 다음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고자 해요.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야 빼기 하이픈 뒤에 있는 숫자를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십니다. 네,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시고 그 다음 지금 미드를 통해서 사실 구해지는 값은 문자입니다. 문자인데 이 문자를 숫자로 바꿔주기 위해서 value 함수가 문제에 제시가 되어 있다면 미드를 통해서 구한 값을 value라는 함수로 묶어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곱하기 1을 하시면 미드 함수를 통해서 추출한 값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죠. 물론 곱하기 1을 해보시고 이따가 곱하기 1을 지워도 볼게요. 그 다음 비어있지 않으면 이제는 이벤트 다음에 있는 숫자 하나를 가져왔고요. 비어 있다면 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저희는 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나누기 24를 합니다.
24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가로가 하나 있는데 왜 있을까 한번 확인해 볼게요. 가로 하나 지워 볼게요. 첫 번째 시간 유형에 가서 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하겠습니다. 슬래시 24. 그 다음 퇴실 시간과 입시 시간에 대해서 마이너스 했고요. 이벤트에 가서 공백이 아니라면 비어있지 않다면 저희는 이벤트 하이픈 다음에 있는 시간을 가져오기 위해서 G3셀에 가서 find 함수를 통해서 하이픈의 시작 위치를 구한 다음 하이픈 빼기 다음에 있는 숫자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하기 1을 했고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글자 수를 넣어줬고요. 곱하기 1을 한 이유는 지금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곱하기 1을 했고요. 만약에 비어 있으면 문제에서 0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0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았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벤트 시간도 시간으로 환산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슬래시 24를 통해서 작성해 주셨고 그 다음 텍스트 함수 첫 번째 가로 열고 끝에서 가로 닫았습니다. 엔터 한번 눌러보시면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두 가지를 수정 한번 해볼게요. 아까 텍스트 함수에서요. 남은 시간에 대가로를 넣은 거와 안 넣은 거 98시간 58분, 147시간 17분 이런 숫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요. 대가로를 생략하고 넣지 않고 작성하시면 결과값이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확인되셨나요? 그래서 문제에 남은 시간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으면 서식을 텍스트 함수에 넣으실 때 대가로를 묶어서 작성하시면 되고요. 미드 함수에 대해서 구하신 값을 곱하기 1을 하셨는데요. 물론 간혹 생략을 해도 오류 없이 작성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확한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곱하기를 숫자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어떤 변화가 있나 확인해 볼게요. 곱하기 1이라고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했을 때 결과값이 달라지는가 또는 지웠을 때 결과값이 달라지는가 만약에 넣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값이 나온다면 생략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표현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넣으셔도 되고요. 곱하기 1은 생략하셔도 지금 예제에서는 생략하셔도 계산하는데 왜냐하면 곱하기 1을 하지 않아도요. 사실은 뒤에 나누기 24가 있기 때문에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서 곱하기 1은 생략을 하셔도 정상적으로 값이 구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곱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1을 해서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에 대해서 숫자로 인식할 수 있도록 곱하기 1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은 생략이 가능하고 넣으셔도 되고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까지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표 1에 이벤트를 이용하여 표 3에 M15부터 M18 영역에다가 이벤트별 총 시간을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항목에 가서 신규 가입, 생일 월간, 친구 추천, 리뷰라는 거를 찾으실 거고요. 하이픈 뒤에 있는 숫자를 추출해서 총 시간에다가 표시할 건데 이벤트별 총 시간을 합산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sum이란 함수를 사용할 거고요. if error란 함수가 있습니다. if error 함수를 사용한 이유는 이벤트 열에 갔을 때 신규 가입, 생일, 월간 해당된 데이터를 찾을 건데요. 비어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서치 함수를 통해서 이벤트에 가서 신규 가입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첫 번째 신규 가입을 잘 찾아와요. 근데 생일 월간은 신규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에러 함수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if 함수와 mid 함수를 통해서 시간 뒷부분에 있는 데이터를 찾아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M15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첫 번째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if error, 에러가 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다라고 if error 함수를 작성합니다. 에러가 있다면 우리 에러가 있다면 총 시간의 데이터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0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으로 봤을 때 우리는 실제 필요한 숫자만 가져오고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안 가져오면 되니까 0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면 0으로 처리할 거고요. 그 다음 sum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아서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if error 함수 안에다가 수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if 만약에요. mid 함수를 통해서 저희는 이벤트에 가서 이벤트 G3부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서 G34 영역에 가서 쉼표 앞에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글자를 찾아올 건데요. 글자를 찾아오는데 몇 글자를 찾아올 거냐면 지금 이벤트에 가서 신규 가입 생일 월간에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데 하이픈 앞에 있는 글자까지 가져오면 신규 가입부터 리뷰까지 해당된 데이터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처럼 데이터를 찾을 건데 어떤 데이터를 찾을 거냐면 하이픈이라는 글자를 찾겠습니다. 어디에 가서? 이벤트 기간에 가서 찾겠습니다. 이벤트에 가서 찾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러면 서치 함수를 통해서 하이픈의 시작 위치를 구하는데 바로 시작 위치 앞에까지만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1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까 시간을 추출할 땐 뒤에를 가져오겠다라고 플러스 1을 했는데 앞에를 가져올 거니까 하이픈 앞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니까 -1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그 값이 같습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셀과 같습니까? 라고 할 건데 바로 왼쪽이 클릭이 안 되네요. 위쪽을 클릭하셔서 방향키 이용하셔 갖고요. L15셀과 같습니까? 수식을 아래로만 복사할 거라서 따로 고정하는 작업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옆으로 수식을 복사한다면 고정 작업이 필요한데 지금 예제에서는 고정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하다면 쉼표. 다시 한번 저희는 이제 시간이라는 데이터를 추출할 거예요. 숫자 1시간, 2시간에 해당한 숫자를 가져오도록 하겠는데요. 아까와 동일하게 미드 함수를 통해서 동일한 영역, 이벤트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다음 시작 위치가 중요하죠. 시작 위치는 서치 함수를 통해서 하이픈의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똑같은 영역에 가서 이벤트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서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 플러스 1을 해야만 하이픈 다음에 있는 시작 위치를 구할 수 있고요.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가로 닫으셔서 가져오신 데이터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if 함수를 통해서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0이라고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0을 넣으셔도 되고 0은 사실 또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배열 수식입니다.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되는데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왜 오류가 발생을 했냐면 일단 아까 우리 남은 시간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때 곱하기 2를 생략하셔서 값이 구해지신다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라고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은 문자인데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곱하기 2를 작성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생략했더니 값이 안 구해졌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미드 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숫자로 변환할 수 있도록 곱하기 1 하시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누르시니까 숫자 10이라는 합계가 구해지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신규 가입에 해당한 데이터의 시간에 해당한 숫자를 구해서 합계를 구한 결과가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1은 만약에
값이 안 나온다. 그럼 반드시 넣어야 하는 거고요. 값이 나온다. 그러면 생략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if 함수에 대해서 if 조건에 만족하면 이 값을 가져올 거고요. 만족하지 않으면 0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0은 넣으셔도 되고 대열 수식이니까 생략하셔도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엔터 아래로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0을 넣거나 넣지 않거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입력된 데이터 D열에 구역이 있고요. A, B, C라고 구역이 있고요. 다음 입실 시간과 퇴실 시간을 활용하여 표 4에 가서요. 표 4에 가서 위치를 봤더니 N24부터 P27 영역에다가 구역별, 시간대별 남은 자석수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은 자석수는 해당 구역의 총 자석수에서 해당 구역이라고 하면 A, B, C 해당한 A역은 총 자석수가 20자석이고 B는 15자석, C는 10자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총 자석수에서 해당 기준 시간 9시, 12시, 18시, 21시 해당 기준 시간에 사용 중인 자석수를 빼가지고 남은 자석수를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사용 중인 자석수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기준은 입실 시간이 기준 시간 이전이고 기준 시간 이전에 입실을 하셨고요. 퇴실 시간이 기준 시간보다 큰 경우로 계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자석수가 A를 예로 들었을 때 20자석입니다. 기준 시간이 9시에 앉아있는 사람이 4명이라면 남은 자석은 16석입니다. 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16석입니다. 라고 표시하는데 문제에서 n% 연산자 언급되어 있지 않고 석자를 따로 붙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숫자 16이라는 결과를 표시할 건데요. 일단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24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 총 자석수가 있는 N22, O22, P22 F4를 한 번, 두 번 눌러서 22행을 고정하시고 마이너스 해당 구역의 총 자석수 입력하셨고 마이너스 이제는 해당 기준 시간에 사용 중인 자석수를 마이너스 하도록 하겠는데요. 그 자석수는 문제에 나와 있는 방법과 같이 작성하는데 제시된 함수가 sum과 if와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um 함수를 통해서 현재 사용 중인 자석수를 구해가지고 두 가지 조건, if가 있네요. 그러면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 1을 반환해서 1의 합계를 구해가지고 자석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용 중인 자석수. 그래서 if 조건을 주실 거고 조건에 만족하면 1을 반환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반환된 1의 합계를 구해서 sum 함수를 통해서 사용 중인 자석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안쪽에다가 if 안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 사용 중인 자석수는 입실 시간이 기준 시간 이전입니까? 라는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은 퇴실 시간이 기준 시간보다 큽니까? 라는 두 번째 조건. 또 하나의 조건이 있죠. 우리 문제에서 구역, A 구역입니까? B 구역입니까? C 구역입니까? 라고 구역에 해당한 조건에 만족한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한다면 첫 번째 조건 곱하기 두 번째 조건 곱하기 세 번째 조건이라고 입력하시고 이 세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숫자 1을 반환할 거고요. 반환된 1의 합계를 구해서 사용 중인 자석수를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가장 쉬운 것부터 작성해 볼까요? A 구역에 가서 A, B, C라는 구역에 가서 A와 같습니까? B와 같습니까? 현재 A 구역, B 구역, C 구역은 뒤에 구역이란 글자가 있으니까요. left 함수를 이용하셔서요.
D3부터 D34 영역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한 자리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바로 위에 있는 N23과 같습니까? O23과 같습니까? P23과 같습니까? 23행과 같습니까? 라고 23행을 고정하시고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지금 나와 있는 것 같이 입실 시간이 기준 시간 이전입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입실 시간이 있는 데이터에 가서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고요. 그 값이 이전입니까? 작거나 같습니까? 기준 시간이 있는 M23과 같습니까? 현재 화면이 가려지긴 했지만 바로 왼쪽에 있는 M24, M25, M27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M을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하시고요. M 열과 같습니까? 그 다음 다시 세 번째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가로에 갖다 놓고요. 다음은 퇴실 시간에 가서 범위 정하신 다음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 값이 퇴실 시간이 기준 시간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크다라고 작성할 거고요. 기준 시간이 있는 M24. 선택하되 M열에 있습니다. F4를 한 번, 두 번, 세 번 눌러서 고정시켜주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에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A, B, C 구한 값에 A, B, C와 같습니까? 이전입니까? 기준 시간 이전입니까? 퇴실 시간보다 큽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고 만족하면 1, 그 다음에 1의 합계를 구한 다음 전체 총 자석수에서 뺀 값으로 남은 자석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수식을 작성하시고요. 컨트롤 시프트 엔터 눌러서 아래로 수식을 복사,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번째 한번 계산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다섯 번째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효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j3부터 j34 영역에다가 작성을 하실 거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비주얼 베이지, 그 다음 삽입에 가셔서 모두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문제에 나와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작성하기 위해서 public이라고 입력하시고요. public 펑션 fn 유효 기간이라고 입력하시고 사용량이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시간 유형이네요. 사용량이 아니라 시간 유형이라고 입력하실 거고요. 시간 유형. 그 다음 if문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시간 유형이 크거나 같다 1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100이면서 150시간 미만이다면 100보다 크거나 같고 and 시간 유형이 150보다 작다면 then 저희 fn 유효 기간은 유효 기간 3개월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다시 if문을 복사해서 else if 시간 유형이 150시간 이상일 경우 150 이상입니까? 그렇다면 then 저희는 유효기간 6개월이라고 입력할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유효 기간은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if문을 사용하셨으니까 and if로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fn 유효 기간은 입력받은 값은 시간 유형이다. 그래서 시간 유형이 100 이상이면서 150 미만이면 유효기간 3개월 150 이상이면 유효기간 6개월, 그 외는 빈 문자로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 작성하셨다면 오른쪽 닫기 버튼 j3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함수 삽입에 가셔서 사용자 정의에 가셔서 fn 유효 기간을 선택하고 확인. 저희는 시간 유형을 입력받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확인.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셔서 유효기간 3개월, 6개월, 나머지는 공백으로 처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 작업 5문항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보겠습니다.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를 이용해서 구급차 현황 액세스 파일을 이용해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시는 거고요. 현재 제시된 그림을 보셨을 때 B4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탭에 가셔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가셔서 기타 원본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제 컴퓨터에 오피스가 업데이트가 되어서 여기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시험 장소에서는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원본에 가셔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집에서 또는 사무실에서 연습하실 때 업데이트를 통해서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 쿼리가 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옵션에 가셔서 레거시 마법사를 추가해 주시면 사용할 수 있고요. 결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시험장에서는 레거시 마법사 체크하지 않고도 충분히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타 원본에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저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부득이 레거시 마법사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MS SS 데이터베이스 선택하고 확인합니다. 저희는 문제에 제시된 구급차 현황 액세스 파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구급차 현황 테이블에 가서요. 119 구급대, 그 다음 기타 의료기관 선택하시고 그 다음 보건소 등 분류, 그 다음에 시도, 그 다음에 응급 의료기관 이렇게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119 구급대, 기타 의료기관, 보건소 등 분류, 시도, 응급 의료기관 네, 필요한 필드를 가져오셨다면 다음을 누르시고요. 분류에 가서 충청 전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습니까? 라고 선택하고 충청 전라권 선택하시고 그 다음 충청 전라권을 가져올 거고 또는 같습니까? 두 번째가 경상 제주도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 제주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상 제주권을 선택합니다. 둘 중에 하나에 만족한 데이터에 해당한 데이터만 가지고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필터에서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음을 누르시고요. 문제에서 정렬에 대한 언급은 없으니까 다음을 누르시고 마침을 누릅니다. 저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실 거고요. 문제에 제시된 그림을 참조해서 B4셀을 선택을 한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피벗 테이블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분류에서 분류를 선택하셔서 행에다가 갖다 놓으시고요. 그 다음 열에는 분류 옆에 시도가 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시도를 선택하셔서 행 아래다가 분류 아래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 열에는 따로 데이터가 표시되지는 않았고 119 구급대, 보건소 등 두 번째, 세 번째 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합계자치단체는 여기 위에 필드가 아니라 계산 필드를 이용해서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계산 필드를 어떻게 이용하시냐? 피벗 테이블 분석에 가시면 필드 항목 및 집합이 있고요. 계산 필드라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저희는 첫 번째 자치단체를 추가하겠습니다. 라고 자치단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자치단체는 119 구급대 더하기 보건소 등 선택하시고 추가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럼 자치단체가 추가가 되죠. 그리고 나서 기타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추가하시고, 응급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추가하시고, 또 한 번 의료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항목 및 집합에 가셔서 계산 필드에 가셔서 의료기관이라고 입력하시고,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 더하기 기타 의료기관 선택하고 추가, 확인 버튼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값의 영역에 총 6개의 필드를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보고서 레이아웃은 이제 그림을 보고서 레이아웃은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디자인 탭에 가셔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부분합은 하단에 작성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부분합에 가셔서 그룹 하단에 모두 부분합을 표시하겠습니다. 뭐 특별히 달라진 건 없네요.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었으니까 합계와 평균을 함께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요약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합계와 평균을 둘 다 표시하기 위해서 현재 아래쪽에 B8셀 하나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마우스 오른쪽 필드 설정에 가셔서 저희는 합계, 사용자 지정에 합계와 그 다음 평균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항목 다음에 빈줄을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빈 행에 가셔서 각 항목 다음에 빈줄을 삽입하겠습니다. 라고 추가하시고요. 그 다음 각 필드의 표시 형식은 각 필드 설정의 셀 서식을 숫자 범주에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저희는 D4셀에 있는 합계 119에서 119급대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각 필드 설정을 클릭하셔도 됩니다. 표시 형식에 가셔서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확인. 같은 방법으로 보건서 등도 더블 클릭 표시 형식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고 확인. 합계 자치단체도 더블 클릭하셔서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그다음에 기타 의료기관도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체크하시고 확인. 응급의료기관도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 확인. 의료기관도 표시 형식의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필드 설정은 총 6번을 작업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충청 전라권의 하이 데이터만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충청 전라권만 표시한다는 얘기는 경상과 제주권은 하이 데이터가 표시되지 않도록 마이너스를 클릭하셔서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피벗 테이블 스타일을 디자인 탭에 가셔서 피벗 테이블 스타일에 가셔가지고요. 연한 파랑 그러면 밝게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보통 연한 파랑에 밝게가 아니에요. 보통이네요. 보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중간에서 찾으시면 되고요. 연한 파랑에 피벗 스타일 보통 9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9번째 중간에 가셔서 9번째 있는 파랑 색깔 연한 파랑 선택하시면 화면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제시된 그림과 같이 작성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의 첫 번째 피벗 테이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피벗 테이블 문제는 배점이 10점입니다.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문제 제시된 요구사항을 순서대로 작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첫 번째 유효성 검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효성 검사 기능을 사용하여 발생량 범위인 D3부터 D27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정수 최소 100부터 최대 40만을 입력 가능하도록 제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클릭합니다. 제한 대상에서 정수를 선택하고 최소값은 100이라고 입력하고요. 최대값은 40만에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고요.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을 입력하시고 설명 메시지에 오셔서 문제에 나와 있는 메시지를 입력할 건데요. 발생량 입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쪽에 설명 메시지에다가 발생량 입력, 제목과 그 다음에 설명 메시지, 발생량은 정수 100부터 물결 모양이네요. 40만 해당한 숫자를 입력하시고 범위 안에서 입력해 주세요 라고 작성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오류 메시지입니다. 오류 메시지 탭을 클릭하시고 모양이 X자니까 중지가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제목에는 입력 오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류 메시지에다가 정수만 입력 가능합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효성 검사, 설정, 설명 메시지, 오류 메시지까지 작성하셨다면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오류 메시지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발생량의 D3부터 D17 영역에 다음과 같은 설명 메시지가 표시대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까지 작성해 주시면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대한 유효성 검사 문제를 작성했습니다. 똑같은 10점인데 피벗 테이블 문제보다는 간단하게 작성하실 수 있겠죠.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작업 첫 번째 문제,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네요. 어쩐지. 잠시만요. 분석 작업 다시 2번 시트. 왜 유효성 검사 문제만 간단하게 나왔지? 라고 했더니 문제가 더 있었죠. 정렬 기능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문제 더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요.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정렬하기 위해서 C열에 입력된 댐명을 가지고 사용자 지정 정렬을 하고요. 같은 댐 종류일 경우에는 발생량 톤에 표시된 초록색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기준으로 위에 표시하고 아이콘 정렬이 동일할 경우에는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정렬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안쪽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데이터 탭의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기준은 댐명을 가지고 셀 값을 가지고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소양강 댐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제 컴퓨터에는 좀 미리 작성해 놨던 소양강 댐, 충주 댐부터 안동 댐까지 이렇게 다 작성하신 다음에 추가해 주시면 왼쪽 목록에 추가할 수 있고요. 추가하셨다면 확인 버튼. 그 다음 같은 댐일 경우에는 기준을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댐 종류 발생량 톤에 입력된 데이터의 조건부 서식 아이콘을 초록색을 위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다시 한번 기준을 추가하는데 같은 아이콘일 경우에는 연도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문제 제시된 댐명 소양강 댐부터 안동 댐까지 같은 옆에 조건부 서식에 초록색이 위쪽에 표시될 수 있도록 정렬을 이용해서 작성해 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 작업 다시 2번에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와 다음 데이터 정렬에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용해서 정렬하는 문제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타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D5부터네요. D5부터 G26 영역이네요. 26 영역을 선택하시고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이제 서식 적용 매크로를 생성하실 건데요. 매크로를 기록하시고 셀 서식을 이용하셔도 되는데 시험장에 가시면 셀 서식이 맞게 적용이 되는지를 미리 작성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셀 서식에 갑니다.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다가 먼저 문제 제시되어 있는 매크로에 작성되어 있는 서식을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에 가셔서 첫 번째 값이 1일 때는 값이 1 이상이면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소수 첫째 자리로 표시할 거고요. 1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할 거고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기호와 아까 1 이상일 때도 동그라미 기호는 표시할 건데 1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할 겁니다.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리고 나서 0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양수, 음수, 0, 그다음 문자입니다. 그래서 문자일 경우에는 녹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녹색으로 재확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하는데요. 보통 양수, 음수, 양수일 때 지금은 양수라기보다는 값이 1 이상입니까?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보다 큽니까가 아니라 1 이상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에다가 1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양수다, 음수다 하시면 이 조건을 안 쓰셔도 되지만 지금은 양수, 음수가 아니라 값이 1 이상입니까? 라고 되어 있으니까 조건을 대괄호로 묶어서 작성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1 이상이다면 미음 눌러서 한자키 동그라미 검정색 동그라미를 넣어주시고 그리고 검정색 동그라미와 소수 첫째 자리로 표시하시고요. 소수 첫째 자리 한 자리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될 수 있도록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시고 세미콜론 두 번째 조건은 1 미만이면 작다 1이라고 입력하시고 글꼴 색깔을 빨간색으로 주겠습니다 라고 빨강이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미음 눌러서 한자키 기호에 해당한 값을 넣어주시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입력하고 세미콜론 0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생략하시고 세미콜론 문자는 녹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뭐라고 표시할 거냐면 재확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시고요. 그래서 사용자 지정에다가 1 이상, 1 미만, 그 다음 문자에 대한 서식을 작성해 보셨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에 나와 있는 데이터 맞게 되어 있나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리 좀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매크로로 기록을 하겠습니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합니다. I7부터 J8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I7이면 이 정도의 위치인 것 같습니다. Alt키 눌러서 J8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첫 번째 매크로 이름을 서식 적용이라고 입력하시고 기록. 서식 적용 매크로가 표시가 되면 확인. 그 다음 D5부터 G26 영역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아까 만들어 놓으셨던 셀 서식 있죠. 확인이라고 되어 있는 셀 서식을 살짝 수정 한번 해보시고 뭐 큰 따옴표를 지워보시고 다시 입력해 보시고 그리고 나서 확인 아까 미리 해놨기 때문에 사실 뭐 화면상에서 달라지는 건 없지만 매크로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이메일 셀 하나를 선택하고요. 개발 도구의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단추 1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 누르셔서요. 문제에 나와 있는 서식 적용이라는 매크로 이름을 입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매크로 문제 작성해 보셨고 다음 두 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개발 도구의 삽입에 가셔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I10부터 J11 영역에다가 드래그 합니다. 서식 해제라고 입력하시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확인 버튼 D5부터 J26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일반을 선택하셔갖고 표시 형식의 서식을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그 다음 이메일 셀을 클릭하신 다음 기록 중지 단추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셔서요. 서식 해제라고 입력합니다. 서식 적용을 클릭하고 서식 해제를 클릭하셔갖고요. 매크로가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문제에 맞게 작성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셔서 차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쪽에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 5문항의 서식을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선택하신 다음 수식 입력줄에 등호를 입력하시고 P2셀과 연동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엔터. 다시 차트 제목이 선택된 상태에서요. 글꼴 색깔, 홈에 가셔서 글꼴 색깔을 표준색의 자주로 선택하고 크기를 16으로 선택합니다. 차트 범위는 제시된 그림을 참조하여 데이터 원본을 수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시된 그림을 봤더니 일단 가구류는 빠져 있고요. 가전제품과 주방용품과 냉난방용품과 가구류 있네요. 가구류가 뒤쪽에 가 있군요. 기타가 빠져 있는 거네요. 기타가 빠져 있고 가구류가 표시기는 꺾은 선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럼 기타 영역이 빠져야 할 것 같고요. 월이란 데이터가 범례가 아니라 가로축으로 표시될 수 있도록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시고 기타가 빠질 수 있도록 범위를 가구류부터 냉난방용품이 있는 C4부터 F15 영역으로 수정하고요. 가로 항목축은 월의 데이터가 있는 영역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부터 11월 영역으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물론 수정하지 않아도 1, 2, 3, 4, 5, 6, 7, 8 표시가 되는데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수정 작업을 했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가구류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보조축을 체크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가전제품과 주방용품 수정하도록 하겠는데요. 다시 한번 가전제품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 가셔서 가전제품은 두 번째 있는 누적 세로 막대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가전제품을 바꾸시면 주방용품과 냉난방용품도 누적 세로 막대형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문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차트, 계열 차트 종류가 변경이 되어 있고 보조 세로축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에 가셔서 축 서식의 최소값은 0, 최대값은 2500, 단위는 500으로 지금 기본값이 되어 있는데 혹시나 다르게 되어 있다면 직접 입력하셔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기본 보조 가로 눈금을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요소에 가셔서 눈금선에 가셔서 기본 보조 가로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기본부 가로라고 되어 있네요. 어떤 차이가 있냐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차트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요소 추가에 눈금선에 가시면 기본 보조 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요소 추가와 차트 요소 오른쪽에서 이용하는 거와 결과는 동일한데 명칭만 부 또는 보조 이렇게 표시가 된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작업하시나 결과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꺾은 선형으로 바꾸셨던 가구류 계열에 하강선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꺾은 선형을 선택하신 다음에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여기서는 선을 추가하려고 하니까 추세선까지만 있네요. 그래서 차트 디자인에 가셔서 차트 요소 추가에 가셔서 선에 가셔서 하강선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가전제품의 8월달 요소를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기 위해서 8호를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가전제품을 선택하신 다음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고자 합니다. 데이터 레이블에는 현재 값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데이터 레이블에 가셔서 기타 옵션에 가셔서요.
레이블 서식에 값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안쪽 끝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요. 안쪽 끝에 그 다음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으로 모양을 바꿀 수 있도록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세이프 변경에 가셔서 말풍선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선택하셔 갖고 문제에서 요구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축의 표시 형식은 그림과 같이 1월, 2월, 3월이 표시될 수 있도록 항목축에서 마우스 선택하시고 축 서식의 표시 형식에 가셔서 저희는 서식을 추가할 건데 사용자 지정에 서식 코드에다가 숫자 뒤에 월자를 추가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월을 입력하시고 추가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조 세로 갑축 오른쪽에 보조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와서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할 수 있도록 숫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체크해 주시고 범례는 위쪽에다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위쪽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차트 영역은 표준색의 주황, 너비는 2,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에 가셔서 색깔을 주황, 그 다음 너비를 2, 둥근 모서리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5문항의 차트에 대한 서식을 적용하는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네, 그래서 각각에 대한 배점은 2점씩에서 2호 10점에 해당한 차트 문제를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 다시 3번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기타 작업 다시 3번에서는 세 문항의 프로시저를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번 폼을 보이고 초기화하는 작업, 3번 종료하는 버튼은 조금 쉬우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하는 문제, 프로시저를 추가하는 문제를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스터디 카페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클릭하시고 스터디 카페 등록 단추를 선택하고 편집 상태로 만드시고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 저희는 이 안쪽에다가 폼을 보여주세요. 스터디 카페라는 폼을 보여주세요. 라고 .show라고 입력하시고 그 다음 왼쪽 객체에서요. 왼쪽 객체에 폼을 선택하신 다음 스터디 카페를 선택하고 코드 보기를 클릭합니다. 유저 폼을 선택하시고요. 유저 폼에 이니셜라이즈를 선택합니다. 초기화 작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니셜라이즈 선택하신 다음에 저희는 CMB 이용권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로우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J5부터 K11 영역에 데이터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을 합니다. 사실 스터디 카페에 가셔서 콤보 상자 CMB 이용권을 선택하시면 컬럼 카운트 연결되어 있는 열의 개수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J열과 그 다음에 JK 두 개 열이 연결될 수 있도록 컬럼 카운트가 되어 있어서 따로 CMB 이용권에 컬럼 카운트라는 값을 2라고 넣는 작업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컬럼 카운트 2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필히 넣어야 하는 내용이고요. 컬럼 카운트가 2라고 되어 있으면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OPTA 값이 초기 값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OPTA가 값이 초기 값으로 선택될 수 있도록 초기화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value는 true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txt 날짜에는 오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txt 날짜에는 오늘 날짜와 시간이 표시될 수 있도록 now라는 함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폼을 보이는 작업과 폼 초기화하는 작업을 작성해 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종료를 먼저 작성하겠습니다. 종료를 클릭하면 문제에서 B21셀에다가
B21셀에다가 저희는 등록 날짜 그 다음에다가 오늘 날짜를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텍스트 등록 날짜라고 입력하시고 등록 날짜 다음에 한 칸에 스페이스가 떨어져 있나 콜론 또 한 칸에 스페이스가 떨어져 있고요. 연결하겠습니다. 날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B21셀에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습니다. B1셀에 글꼴 스타일을 폰트 스타일을 진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드에다가 true라고 입력하시고요. B21셀에 기울인 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탈릭이라고 입력하시고요. true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폼을 종료하시면 B21셀에다가 등록 날짜라는 텍스트와 그 다음 오늘 날짜를 표시하고요. 글꼴 스타일을 진하게 기울인 꼴로 표시하는 작업을 하시고 폼을 종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로드 미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종료하는 문제 세 번째 문제를 먼저 작성해 보셨고요. 이제는 등록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저희는 등록 단추를 클릭하면 현재 B4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가 현재 예제선 3개죠. 위에 연결되지 않은 2개와 새로운 데이터 행을 더해서 플러스 3을 해주시면 6번째 행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도록 하겠는데요. 레인지 기준 B4셀로부터 현재 current region 행의 개수를 카운트 하시고요. 플러스 3을 합니다. B4셀로부터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하고 연결되지 않은 2개와 새롭게 입력할 행을 더해서 플러스 3이라고 입력하신 거고요. 다음은 셀즈 i, B열부터 입력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2열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두 번째 번호에다가는요, 자동 순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1, 두 번째 2, 이렇게 1, 2, 3, 4 순번을 매길 건데요. i라는 변수에서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를 구해서 플러스 3 한 곳에서 마이너스 4를 해주시면 위에 1, 2, 3, 4, 4행까지 빼겠습니다. 라고 4를 해주시면 숫자 1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연결된 행의 개수 구하셨던 i라는 변수에다가 마이너스 4 해주시고 셀즈 i, 3 C열에다가는 txt 이름에서 입력한 값을 그 다음에 날짜 네 번째 열에다가는 D열에다가는 날짜를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데이트라고 입력하시고 다섯 번째 열에다가는 시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열에다가는 여섯 번째 시간 유형입니다. 시간 유형은 아까 폼 초기화의 CMB 이용권에 입력하셨던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간 유형 입력하셨고 구역에 오셔서는 A구역, B구역, C구역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 A를 선택하면 A구역의 캡션에 있는 값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에요. opt A라는 값을 선택했다면 true라고 입력하시면 then 저희는 셀즈 i, 7에다가는 opt A에 있는 캡션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else if B를 선택하시면 B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거고 마찬가지로 else if C에 있는 값을 선택하면 C에 있는 캡션에 있는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 and if로 if 구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요금은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포함해서 표시를 할 건데요. 요금은 셀즈 i, 여덟 번째 열은요.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txt 요금에 있는 값을 표시하는데 천 단위 구분 기호를 표시하겠습니다. 샵,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작성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작성한 문제를 작성하셨는데 한 가지 안 한 게 있습니다. CMB 이용권을 변경하면 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CMB 이용권을 변경했을 때 변경하면 CMB 이용권에 선택한 요금이 TXT 요금에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TXT 요금에다가는 CMB 이용권의 리스트 두 개 열을 연결해 놓으셨잖아요. 두 개 열을 연결해 놓으셨는데 CMB 이용권의 리스트 인덱스에 가서 선택한 행의 두 번째 열은요. 1이라고 입력합니다. 열의 번호를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열이 0이고요. 두 번째 열의 값을 가져올 거라서 1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이용권을 변경할 때마다 txt 요금에는 표시되는 값이 아까 참조하셨던 표에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표시합니다. 일단 작성을 하셨는데 또 수정할 오류가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고 디자인 모드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요. 스터디 카페 등록 버튼 누르면 일단 폼이 나오는가 날짜에 우리 아까 나우 함수를 통해서 입력해 놨고요. 이용권에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2시간 3,000원, 4시간 5,000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가 확인하시고 이름에다가 이름을 임의로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B구역, A구역, C구역, 기본적 A구역이 선택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 7시간을 선택하니까 8,000원이 나오네요. 4시간을 선택하면 5,000원이 나오고요. 그래서 아까 CMB 이용권의 값이 변경되면 저희는 여기에 연결된 데이터에 선택한 리스트 인덱스 선택한 거에 첫 번째 열이 아닌 두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숫자 1을 넣은 겁니다. 첫 번째가 0, 두 번째가 1입니다. 이렇게 선택하시고 등록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입력하셨던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는가 그리고 나서 종료 버튼 누르시면 B21셀에 여러분이 실습하는 오늘 날짜가 표시가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 작업부터 기타 작업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